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 단넷쇼 한국어판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애저 펑션에 오픈 API 익스텐션을 붙이고 이를 애저에 배포한 이후에 애저 API 매니지먼트와 연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워 플랫폼 커스텀 커넥터로 이제 익스포트를 한 이후에 파워앱에서 이 커스텀 커넥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최문영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문영님. 자기소개 드리고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는 최문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그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는 그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저는 앱 이노베이션이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팀은 주로 애저의 ES 사스 중에서 저희 팀은 파스 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를 얻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펑션 앱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펑션 앱을 파워 앱스에서 사용하는 예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 어떤 이 국가명과 국기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랜덤하게 가지고 오는 이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펑션 앱을 어떻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파워 앱스까지 연결시키는지 한번 제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왔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처음에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as a function이라고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as a function을 잡아서 어떤 이름을 정해 줍니다. hello function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다음을 넘겨서 보면 단넷 코어에, 지금은 이제 코어라는 말이 빠졌죠. 단넷 버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펑션을 만들 것인가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HTTP 트리거 또는 이제 HTTP 트리거 with 오픈 API 이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HTTP 트리거 with 오픈 API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그래서 우선 이미 만들어진 거를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얘를 캔슬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프로젝트인 디폴트 HTTP 펑션, 얘 같은 경우는 HTTP 트리거로만 만들어진 거고요. HTTP 트리거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보시면 펑션 이름 정도만 어트리뷰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뭐 로그를 찍고 어떤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받아서 어떤 값을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예상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텍스트가 한 줄 응답으로 반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HTTP 트리거 with 오픈 API라는 이제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펑션의 어트리뷰트가 조금 추가가 됩니다. 기존에는 펑션 네임만 있었고, 추가된 거는 오픈 API 오퍼레이터, 오픈 API 파라미터, 오픈 API response with body, 이런 형태의 이 어트리뷰트들이 생성이 됐는데, 이 어트리뷰트는 저희가 오픈 API를 만들고 어떤 문서를 정의하는, 그러니까 API를 정의하는 스웨거 쪽에서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이 어트리뷰트의 값을 참조해서 스웨거 문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이제 어떤 특정 다양한 API들을 오픈 API 형태로 자유롭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오픈 API에 보면은 지금 오퍼레이션 ID, 여기에 보면 컨텐트 타입, 그리고 바디 타입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값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파워 앱스에서 가져다가 쓰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타입 등을 거기에 맞게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환을 이미 제가 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비슷하게 펑션 앱, 펑션 네임의 travel to라는 이 travel to라는 함수는 이 함수를 어떠한 파라미터도 없이 호출을 했을 때, 호출할 때마다 랜덤하게 국가명과 그 국가의 국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이 함수의 어트리뷰트를 잠깐 보면 조금 달라졌죠. 기존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개수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컨텐츠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그리고 타입은 바디 타입은 이제 이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컨트리라고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컨트리라는 이제 클래스는 네임과 국기 이제 주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코드를 잠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볼 때, 코드를 볼 때가 아니고요. 코드에서 보면, 랜덤한 이제 국가를 가지고 오는데, 랜덤한 국가는 보통 다른 API를 쓸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API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넷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컬처 인포 쪽에서 얘를 반환을 할 거고요. 컬처 인포를 get 컬처를 하고 얘를 여기 보시면 리전 인포로 바꿔줍니다. 타입을 리전 인포로 바꿔주고 바꿔준 리전 인포에서 다시 새롭게 한번 컨트리로 이제 타입을 변환시킬 거고요. 이렇게 되면 네임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잉글리시 네임, 그리고 플래그 URI는 여기 보시면 뭐 제가 URL을 이미 넣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두 자리의 국가 코드, 한국 같은 경우에는 KR이겠죠. 그 국가 코드에 PNG라고 하면은 256 by 256 픽셀의 국가 이미지가 반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쿼리를 하면 중복되는 값이 있어서 디스팅트를 시켰고 중복값 제거를 했고, 그리고 랜덤하게 썼기 위해서 이제 이 order by에서 GUID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랜덤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가끔씩 중복되는 게 생겨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리무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반환을 한 거는 리무브를 시키고, 그러면 얘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어느 정도 이하로 적어지면 그럼 다시 얘를 생성하도록 그렇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로컬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동안에 여기 보시면 로그가 이제 기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host.json에서 로그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결과가 나온 결과값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스웨거 UI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오픈 API 익스텐션이 만들어주는 거고요. 참고로 이 오픈 API 익스텐션은 지금 이 방송의 호스트이신 저스트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스웨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정 없이 단순히 함수에 어트리뷰트만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스웨거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직접 실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랜덤하게 호출을 지금 이런 나라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랜덤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함수를 만들었다고 하면 얘를 배포를 애저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포를 누르고요. 배포는 제가 이제 이미 배포 템플릿을 만들어 놨는데 보통 이렇게
배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어디에 배포할 거냐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애저에 배포를 할 테니까 애저를 선택을 하고 애저 펑션에 윈도우 리눅스 컨테이너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첫 번째 윈도우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윈도우에서 어떤 펑션에 할 거냐 또는 이제 이 펑션 앱이 없으면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API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펑션 앱과 파워 앱 사이에 API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API 매니지먼트까지도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선택을 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데모에서는 이 펑션 앱과 API 매니지먼트의 연결을 애저상에서 하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배포를 하게 되면 애저로 애저로 배포가 될 거고요. 애저로 배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리소스 그룹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펑션 앱에 배포가 될 거고 배포가 된 펑션 앱은 다음처럼 이름은 제가 netfunc라고 만들었고 travel2라고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HTTP 트리거 함수이기 때문에 물론 HTTP 트리거 with OpenAPI이지만 얘를 이렇게 함수 가지고 오기 하면 여기에 어떤 URL이 나옵니다. URL은 제 환경은 잠깐 가려놨고요. URL에서 얘를 이렇게 붙여보면 이런 형태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값들을 랜덤하게 뱉어내는 함수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API에서 swagger라고 붙여주면 swagger/UI라고 하면 얘 자체도 애저에 올라가 있는 이제 swagger 문서가 보여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애저 펑션을 오픈 API처럼 쓰기 위해서는 이 오픈 API를 정의하는 문서, 이 swagger.json이라고 하는 이게 필요한데 얘를 이제 우선 주소를 제가 복사를 했고요. 주소를 복사를 했고 얘를 저희가 애저 펑션이 있고 API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API 매니지먼트에 저 주소를 이용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데모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놨지만 등록하는 방법은 API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오픈 API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저희가 복사한 이 값을 이렇게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의된 문서의 값들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뭐 어떤 랜덤 컨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접두사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여서 크리에이트를 하면 여기 좌측처럼 생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PI는 파라미터도 없고요. 그리고 펑션을 잠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은 그 인증하는 부분이 원래는 디폴트로는 펑션이에요. 근데 데모를 위해서 제가 익명으로 바꿔놨고요. 그래서 인증 과정도 없고 파라미터도 없으니까 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 지금처럼 OK가 나오고 결과는 국가명과 국기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애저 펑션에서 API 매니지먼트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애저 펑션과 API 매니지먼트까지 연결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커스텀 커넥터
직접 만들려면은 굉장히 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데 API 매니지먼트를 이용을 하면 API 매니지먼트에서 이것처럼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익스포트를 하면 이렇게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화면, 이 파워 플랫폼 쪽 커스텀 커넥터로 바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만들기. 그러면 여기에서 API를 선택을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네. 네, 나왔네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파워 플랫폼의 어떤 환경,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가끔씩 이렇게 좀 이제 지연이라기보다는 조금 느린 경우가 있긴 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원하는 이제 환경에다가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기에다가 제 환경은 여기 좀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만든 환경이라서 뭐 에비노 케이오라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하면 사용자 지정 커넥터에 이런 형태로 커스텀 커넥터가 추가가 됩니다. 커스텀 커넥터를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그 트래블2라는 애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보안 쪽을 보면 API 키는 익명이기 때문에 이게 없고요. 익명이 아니라 이제 인증 방식을 이제 펑션 레벨로 하면은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API 키는 이제 펑션에 있는 API 키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정의에서 요청까지는 괜찮고요. 응답 쪽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응답에 간혹 이거를 추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는 펑션에 대해서 이런 어떤 컨텐츠 타입이나 이런 것들 잘못 설정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반드시 이렇게 본문에 원하는 값들, 그러니까 제이슨 형태라고 하면 이 제이슨의 키 값이 되는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펑션에 파워 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애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면은 응답이 이렇게 잘 오죠.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는 된 거죠. 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면 파워 앱을 이거를 이용해서 파워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워 앱에서 만들기 빈 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캔버스 앱, 데이터버스 기반의 앱, 파워페이지 웹사이트. 그래서 캔버스 앱을 만들고 앱 이름은 랜덤 여행지. 태블릿 형태가 있고 휴대폰 방식이 있습니다. 네, 휴대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추가를 하고 연결선, 커스텀 커넥터가 여기에 있는데 네, 여기에 저희가 추가했던 오픈 API 이 커스텀 커넥터를 추가를 클릭을 하면 이 앱에서는 데이터를 얘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커넥터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가져다 써야 되는데 쓰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명을 위한 텍스트 박스 그리고 국기를 위한 텍스트 박스 그리고 얘를 실행하는 버튼을 가지고 와서
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그런데 얘를 단추를 이제 onSelect라고 하는 게 휴대폰에서 실행을 했을 때 터치 또는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클릭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와서 특정 변수에 담을 거예요. 그러면 set 변수 이름은 랜덤 컨트리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 변수에 담는 애는 open API의 travel2라는 함수죠.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나면 이 함수 하고 나서 결과값을 R&D country라고 하는 쪽에 변수에다가 담아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는 국가니까 R&D country의 .name 얘는 이미지는 R&D country의 flag URI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모양이 좀 안 이쁘니까요. 제가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가보면 네. 저장을 하고요. 아까우니까 뒤로 가서 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화면입니다. 얘를 이제 저는 어디로 여행하지 라고 해서 이제 이 버튼을 클릭 또는 터치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텍스트랑 이제 국기만 있으니까 조금 이제 아쉬워서 이모지 하나 달았고요. 위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요즘에 챗 GPT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어젯밤에 급조해서 달리로 이 앱에서 타이틀로 사용하는 이제 트래블에 관련된 로고를 만들어 줘라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 휴대폰에서도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눌러보면은 보통 다양한 국가들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국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펑션 앱부터 API 매니지먼트를 거쳐서 API 매니지먼트에서 그 API를 커스텀 커넥터로 익스포트를 하고 걔를 파워 앱스에서 얘를 가져다가 쓰는 형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문영님 감사드립니다. 애저 펑션으로 API를 만들고 오픈 API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애저 API 매니지먼트에 연동을 시킨 이후에 파워 플랫폼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파워 앱에서 직접 활용을 해보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앱을 보니까 저도 어딘가로 여행을 가고 싶어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앱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 링크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 링크에서 직접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은 여러분도 어느새 재밌는 파워 앱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세션을 진행해 주신 문영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